반갑습니다. 연수원의 이현철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장 상업용 건물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우리는 그 주거용 건물과 같이 그 상업용 건물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해서 최우선 면제 소유 보증금과 우선 면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을 법으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의 범위는 주거용 건물이 그렇듯이 공부상 용도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 현황상, 즉 사업자 등록이 되어서 사용 중인 영업용 건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건물을 담보로 취득하는 대출은 당행 설정보다 최우선 면제 대상이 되는 소액 보증금이 있는지 여부와 또 그 금액을 미리 확인하셔야 하고, 그리고 우선 면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채권 보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우선 면제 소액 보증금입니다. 최우선 면제 소액 보증금은 은행에서 담보 설정을 1순위로 하더라도 후순위의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그 보증금 중 일부를 은행보다 먼저 경매 시 배당받을 수 있게 하는 권리 금액입니다. 대출 당시에는 공실이거나 담보 제공자가 이용 중이어서 은행의 1순위의 자격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담보물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은행의 설정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매 낙찰가에서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해서 후순위의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부는, 즉 은행의 설정 이후에 상가 등록과 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그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부는 1순위의 자격이 아니더라도 1순위의 담보물권자는 은행보다 먼저 그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우선 면제 소유 보증금이 담보물권자의 설정 순위와 상관없이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부를 보전해주는 권리 금액이라고 한다면, 우선 면제권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은 먼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앞서서 상가 인도를 받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증금 전체가 담보물 경매 시에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상업용 건물을 담보로 취득하는 시점에 은행보다 앞서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 전체가 당행 설정액보다 우선순위로 경매 시에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보 가치를 판단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우선 면제권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즉 경매 시 1순위로 배당받게 되는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를 지역별로 상한선을 정해두고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보증금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우선 면제권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은 그 금액과 상관없이 1순위의 자격으로 배당받을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부여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내용입니다. 일단 그 임차인이 은행과 같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권을 갖춘 경우라 한다면 저당권 설정을 한 것과 같은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이 된다면 배당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통해서 우선 면제권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대항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항력은 상가 건물의 인도, 사업자 등록을 구비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구비됩니다. 이때 대항력은 다른 담보물권자나 채권 관계자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춰야만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하게 되면 상가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지위가 새로운 상가 건물주에게 승계가 됩니다. 만약 상가 건물이 경매에 붙여진다면 경매 절차 중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해야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그 참고사항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해서 우선 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은 지역별 사안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 이후에 상한선을 초과한 임차인의 보증금은 우선 변제권은 소멸되지만 대항력은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판례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변제권이 소멸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 변경됐을 경우 임차인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지위가 승계된다는 의미는 임차인이 새로운 상가 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최대 10년까지 계속 요구할 수 있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은행보다 앞서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별 보증금 상한선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선순위 금액으로 반영해서 담보 가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상업용 건물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상업용 건물의 범위는 공부상 용도가 근린상가와 같이 상업 또는 영업용이거나 공부는 아니지만 실제 사용 현황이 영업용으로 이용되어서 사업자 등록이 되는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용 건물과 같이 미등기된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은 주거용 건물이 특정 법인을 제외하고는 법인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업용 건물은 법인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동시에 외국인 임차인 또한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우선 면제 소액 보증금은 주거용 건물이 지역별로 그리고 담보 설정 시기별로 그 적용 금액이 상이한 것처럼 상업용 건물도 그 담보 취득 시기와 담보 소재지에 따라서 그 금액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그 표를 보시면 먼저 그 좌측에 있는 이 날짜는 은행의 담보 취득분, 즉 2002년 11월 1일부터 2010년 7월 25일 사이에 설정이 되어 담보 취득이 된 부분이라는 가정하에 해당 특정 상업용 건물이 이 특정 기간 안에 담보 설정을 통해서 담보 취득이 되었다면 그 담보 물건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다 하면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 금액은 900만 원까지 인정을 받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해당 물건이 최근 2018년 12월 현재, 다시 말해 이 표에 근거하면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설정을 통해서 담보 취득이 된 부분에 상가라 하면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소액보증금을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1,300만 원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최우측에 있는 최우선 변제 임차인의 범위를 따로 설명하고 있는데 앞서 우리가 그 우선 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다시 설명드리면 사실상 법률적으로는 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은행의 설정 순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이 1순위의 자격을 유지하더라도 은행의 설정 이후에 전입한 상가 등록을 마치고 상가 인도를 받고 확정일자를 갖추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이든 사실상 1,300만 원은 우리가 당행보다 먼저 앞서서 가져간다는 논리하에 소액보증금을 계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이 월세를 환산해서 기존의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이 부산광역시인 경우는 3,8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의 보증금만 실무 우리가 법원 경매 시에 다른 담보물권자의 순위와 상관없이 1순위로 그 보증금 중 일부 즉 1,300만 원까지를 보전받을 수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이게 그 후순위의 임차인의 어떤 보증금의 범위가 3,800만 원일지 아니면 그걸 초과하게 될지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또 저희가 지금 실제로 1순위의 담보물 설정을 2014년 1월 이후에 하게 된다 하면 향후에 들어오게 될 임차인의 그 보증금의 범위와 무관하게 어쨌든 보수적으로 무조건 이 3,800만 원이라는 이 기준금액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1,300만 원까지는 당연 설정모보다 먼저 가져가게 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향후에 어떤 발생 가능한 그 리스크를 선반영하여 담보인정 가격에서 빼고 그리고 실담보 적용가를 구하는
그런 실무 과정을 거치게 되십니다. 만약에 이제 실무적인 예로 담보 설정이 2003년도 1월에 설정이 된 상가를 담보로 하여 이제 기존 설정에다가 추가 대출의 본권 추가 대출에 대한 그 담보 채권 보전을 위해서 2004년도 1월 달에 설정한 상가 건물의 설정에다가 피담보 채무를 연결하는 형태로 채권 보전을 한다. 그때 소액 보증금이 당시 시가 2003년 1월 달에 평가했던 그 시가 추정표나 감정 평가 결과 이후 소액 보증금을 계산했던 근거가 현재의 기준으로 만약에 적용하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가 그 소액 보증금의 공제 금액이 다소 상이하다라는 부분들을 여러 차례 실무를 통해서 확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설정 일자 기준으로 최우선 면제 대상이 되는 그 금액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대출을 고려해서 증설정 없이, 그러니까 2018년 현재 추가 대출을 염두하는 현재 해당 상가에 대한 증설정 없이, 신규 설정 없이 기존에 2002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에 설정되어 있는 그 설정 금액에 피담보 채무를 연결하여서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 하면 최우선 면제 소액 보증금은 상가 등록이 가능한 칸마다 우리가 900만 원을 적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업용 건물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그 제3장 나대지 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